이번 주에 이번 주에 웽알웽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일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번째가 되니까 되게 벌써 네 번째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원래 웽알웽알을 녹음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자려고 누웠다가 너무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에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눈 감고 누워있는 게 피곤을 조금은 풀리게 하니까 눈을 감고 잠이 안 오더라도 누워 있어야 한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럴 때는 바로 일어나서 그냥 다른 걸 하다가 졸릴 때 가서 침대에 자는 게 수면 위생이라고 하죠. 잠자리에 들 때 딱 잠을 드는 어떤 세팅을 맞추는데 버릇을 들이는데 더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꼴리는 대로 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일어났어요. 사실 내일은 수술 한 달째 날이거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한 달째 날은 이미 지났는데 이틀 전에 근데 수술을 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난 후에 진료를 가는 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 1시간 정도 일찍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의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수술할 때 절개한 부위가 잘 아물었는지, 또 지금 상태가 더 나빠지진 않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과정인데, 아마 또 MRI나 CT를 하게 되겠죠. 최근에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지고 나서 MRI 검사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더 어렸을 때는 MRI 검사를 할 때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냥 되게 무섭고, 좀 그게 처음 검사하게 될 때는 약간 관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뭔가 죽음도 연상이 되고, 그래서 되게 눈물이 막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진 않은데 그 소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그 귀마개 용으로 헤드폰을 주긴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소리에 맞춰서 심장이 뛰는 느낌? 그래서 되게 카페인 과다 상태처럼 심장이 되게 빨리 뛰어서 몸이 떨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느낌이 들고, 동시에 뭔가 떨림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떨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검사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MRI 검사가 끝나죠. 그리고 가면 또 엑스레이도 아마 또 찍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담당하는 의사가 몸에 금속이 없는지 체크를 해요. 불하지 않았냐, 그럼 바지에 지퍼 없냐, 왜냐면 허리 부분을 찍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항상 고무줄 바지나 치마를 입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보통은 사실 병원에 갈 때 되게 수수하게 하고 가는데도 항상 피어싱 없냐고 몇 번 확인을 받아요. 피어싱 좀 있게 생겼나 봐요.
하지만 그게 또 되게 얼토당토 안 한 의심이다라고 하기에는 예, 한 10년 정도 전에는 양쪽 귀에 한 그래도 8, 9개 정도 피어싱을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의 타투가 그 시절 저의 피어싱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타투를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더 이상의 고통을 삶에 추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문신할 생각은 정말 안 들어요. 피어싱은 그럼 그때 왜 했냐? 글쎄요. 약간 자해하는 기분과 조금 힙하고 싶은 마음과 그 당시엔 좀 그게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작은 검은 피어싱 이렇게 귀에 많이 걸려있는 게. 지금도 하면 예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뚫려있는 구멍과 어설프게 아문 구멍과 가다가 막힌 구멍과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새로 뚫게 되면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에는 이전의 생애보다는 MRI를 더 찍는 삶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피어싱을 굳이 하는 게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 아이들이 문신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글쎄요, 예쁘다 아니다는 솔직히 좀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가 꼴리면 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아직 인생이 좀 덜 아픈가? 약간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모르겠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투는 앞으로도 아마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 전에 그때는 정기적으로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사의 지인의 이런저런 연결고리로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또 잘하시는 아르헨티나인 셰프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행사를 했냐면 생 돼지고기를 사다가 거기에 타투를 하고, 그러니까 식용 물감을 쓰는 거죠. 타투를 하고 그것을 그 바베큐에 구워서 먹는 약간 의식 같은 그들에게는 흔히 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그 돼지고기 살 위에 타투를 하느냐, 예전 대통령들, 독재자였던 사람 얼굴, 이런 거를 이제, 그 돼지고기 표면 위에 그림을 이제 판박이 같이 베껴놓고 이제 그걸 스케치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타투 기계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거를 새기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처음 타투이스트 같은 느낌을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 숙련도가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못하면 되게 문신을 새기는 바늘이 튀기도 하고, 그래서 형태도 뭔가 잘 안 먹고 잉크도 많이 튀고 그런 것들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먹는다 라는 행위가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혹은 구호, 정치적인 구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쓰고 없애버리는 건데 결국 그게 어떤 의미에서 없애버리는데 세상에서는 없어지고 대신 내 몸에 일부가 들어오는 거죠. 내가 먹음으로써. 그게 좀 재밌는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2004년, 2005년에 했었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업에서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남성적인 것 혹은 남성성 그 자체, 남성 성기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그걸 재료로 만찬을 차리고 그거를 먹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었는데요. 그때도 그게 좀 재밌는 생각이라고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먹어서 치운다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세상에서 치워버려야 되겠는데 저것을 어느 정도는 영구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외시키고 싶은데 그것이 결국 내가 먹어 치운다라는 그 행위 있잖아요. 내가 내 이빨로 씹고 내가 조각을 내서 내 위로 들어가서 이게 결국 내 몸에 어떤 방식의 영양분으로든 앞으로 살아나갈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한다는 게 되게 대단한 복수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때가 또 떠오르네요. 얼마 전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했었던 예술소의 검열 그 강연 토론 영상을 올렸는데요. 뭐 영상은 사실 참 보기보다 참 공이 많이 들죠. 남들이 올려놓은 거 보면 뭐 나도 금방 저 정도 하겠다 싶을 때 막상 하면 이제 이것저것 골치 아픈 게 많은 게 또 영상인데 자막도 막 검수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간 거 보니까 잘못된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올렸고 그게 되게 오랜 나름 저의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개운했어요. 그리고 새삼 편집 때문에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되면서 되게 좋았어요. 뭐 비록 6개월밖에 안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쓸모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무대에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되게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활발하게 어쩔 때는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저조차 안 날 정도로 활발하고 바쁘게 활동하는 순간에 매번 그것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아카이빙 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 근데 이번에 편집을 하면서는 또 이거를 뭔가 항상 좀 외주를 맡기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영상을 만들면 또 저만의 어떤 언어가 영상 편집에 배어 나오는 게 있어서 또 그게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모든 것이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나아가면서 기록도 함께 챙겨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오프라인 모임들에 대한 어떤 갈증도 있었었고 또 실제 사람들을 가서 만나는 것이 주는 굉장히 강렬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느끼고 그 연결에 감동하고 그러는데 또 그와 동시에 사실 어쨌든 숫자적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유통되는 것은 이런 온라인 콘텐츠이고 그래서 참 어렵다. 너무 이렇게 많은 선택지에서 매번 좋고 괜찮고 생산성 있는 선택을 해내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멜라토닌을 먹었더니 조금씩 졸리기 시작하네요.
ASMR 방송을 들으면 이런 소리를 꽤 많이 내거든요. 이게 되게 쓰다듬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 각자가 가진 이어폰 사양에 따라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도 제 나름의 수고를 또 많이 했습니다. 2024년 며칠이고 1월 18일 목요일. 이번제 말이라고 할 뻔했어. 이번제 왱입니다. 오늘 그동안과 다르게 기묘한 흥분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묘한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술 한 달을 맞아서 병원에 진료를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해가 있는, 땅이 있는 바깥 세상을 좀 보고 온 거예요. 이제는 통증은 없으니까 운전도 해도 될 것 같아서 택시를 안 타고 직접 운전을 해서 병원에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호전되고 있고 그저 앞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살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평생 오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평생 남들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무리라는 개념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무리라고 하는 것을 깨는 것, 혹은 그게 무리가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것, 그런 데에서 많은 쾌감을 얻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간 거였던 거예요. 그동안 아주 가벼운 쓰레기는 되게 조심조심 나가서 버리고 그렇긴 했지만 오늘같이 이동거리도 한 달 만에 되게 멀리 간 거죠. 어쨌든 차를 타고 가긴 했지만 그래서 운전해서 가고, 그리고 오늘 병원뿐만 아니라 혼자 어떤 미션을 갖고 집을 나섰었어요. 제가 손발톱을 되게 답답해 하거든요. 조금만 길러도. 다른 뭐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약간 발가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발톱, 손톱이라고 하죠. 발가락의 톱? 손가락의 톱, 그것을 손톱, 발톱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약간 들리게 자라는 또 스타일이어가지고 조금 기르면 이게 부러지거나, 그러니까 더 큰 뭔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발톱을 계속 못 깎는 게 신경 쓰였었어요. 아시다시피 허리를 굽히는 게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발톱을 계속 자르지를 못했는데요. 계속 습관적으로 자르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또 유난히 빨리 기르는 것 같았고, 또 다른 거는 친구들한테 부탁하기가 어렵지가 않았는데 발톱을 깎아달라. 글쎄요, 그게 좀 그랬어요. 음식 쓰레기는 버려달라고 약간 좀
물티슈 새 거 한 통 이렇게 주면서 할 수 있었는데 발톱 깎아달라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이게 뭐 어떤 위생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제 발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약간 내성 발톱 기운도 있고 솟은 엄지라고 하죠. 그래서 엄지가 굉장히 솟아있기 때문에 신발도 어렸을 때 멋모르고 샀다가 버린 구두 같은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발볼도 넓어야 되는데 발가락 쪽의 높이가 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저는 걸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운 뭐 천이나 좀 탄력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거나 그래서 참 그런 이유들로 버린 신발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가끔은 멋내겠다고 잠시 무대에 선을 떼면 그러니까 무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고 나올 때 이제 벗는 그런 용도의 구두도 예전에는 몇 켤레 샀었는데요. 최근에는 무대에서도 불편한 게 너무 싫어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이 뭐 위생뿐만이 아니라 막기가 조금 예민하달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들여 깎으면 굉장히 아파서 고생하고 또 애매하게 남기면 또 그대로 답답하고 그 애매한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소통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꼈어요. 특히 이제 뭐 이런 손끝 발끝은 되게 감각이 예민하니까 그러던 중에 유튜브로 네일샵에 가면은 발톱도 관리를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왜냐면 세상엔 페디큐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네. 발에도 막 이렇게 색깔 칠하잖아요. 네. 근데 전 약간 뭐 손도 조금 고사리 계열이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발톱도 약간 그런 결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꾸미고 그러기에는 기본 그 면적이 안 나온달까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손으로 뭘 많이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뭘 바르거나 이런 거에 좀 취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일샵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흥분을 지금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네일샵에 대해서 조금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냥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병원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외래 진료는 주차가 무료니까 세워놓고 뭐 약국에서 이제 약을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처방전 줘주고 내가 찾으러 오겠다 라고 걸어놓고 그 사이에 되게 효율적으로 네일샵에 효율적으로 네일샵에 다녀오면 되겠다라고 이제 또 뭐를 쓴 거죠. 짱구를 굴린 거죠. 그래서 싹 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래요? 지금은 안 되세요, 손님.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예약하셔야 돼요. 뭔지 아시죠? 약간 이게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미용업 뷰티업계 분들은 약간 발음이 조금 강하세요. 제 개인적인 항상 인상이 그래요. 예. 이건 그냥 개인적인 아주 인상입니다. 예약이 약간 안 되세요. 약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약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시술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되냐 그랬더니 한 2-3시간 뒤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약간 봐준다는 듯이 조금은 진상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쪽 문화를 몰랐으니까요, 저는. 예.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와서 일단 다시 약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옆에 바카스 이제 드시는 아저씨들 있거든요. 약국 맨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예. 그분들 옆에서
이제 제 약을 찾은 다음에 좀 주차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검색을 했죠. 내 주변 내일. 그리고 내일 주차를 교차 검색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며 가면 네일샵이 진짜 많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진짜 대중적인 이게 산업이 됐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대부분 되게 소규모잖아요.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하는 업종이니까 주차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차를 갖고 나오기도 했고 차를 뭐 주차해놓고 오래 걸어가거나 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차하고 내일이죠. 예, 어이니까 내일을 예, 검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 잘 안 가는 좀 낯선 동네에 가게 됐어요. 주차가 되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그 발 마사지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부엌과 거실을 혼용해서 쓰듯이 또 어떤 집에 가면 이제 부엌과 화장실마저 혼용해서 지어진 집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 부동산 선생님들도 예, 진실되게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막 이제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얼마 줬냐고 씻으면서 이렇게 다 같이 다른 것도 씻을 수 있다는 게 예, 그런 권유를 이제 제가 몇 번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이 네일 그러니까 이제 손톱 관리를 하는 구역, 발톱 관리하는 구역, 그리고 또 그 틈새에는 작은 베드를 놔서 눈썹 연구 문신, 뭐 반연구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집이구나. 네. 조금 감탄하면서 이제 메인은 어쨌든 보통 손톱 관리니까 손톱 관리 구역을 지나 그 약간 발 마사지와 같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뭘 또 해놨겠어요. 수납. 네. 그래서 그 좌석에 앉는 내내 머리 조심하시라고. 형님 머리 조심하세요. 아시죠? 그거. 네, 계속 그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사방으로 정말 많은 그 발케어 관련한 용품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업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너무 그럴 수 있는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성형외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화상을 입어서 그 피부를 이식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어떤 의료적인 부분보다는 미용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네일샵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저같이 뭔가 발이 까다로운 사람이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원래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문의를 했을 때는 바로 페디큐어 뭐 젤 큐어인가 뭐 이름 모르겠어요. 약간 그거를 할 거냐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내가 수술을 해서 발톱을 못 깎아서 그거를 좀 케어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그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 감겨달라고 하는 그런 건 거죠. 그랬더니 그런 경우라면 오시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케어만 받아주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가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발을 한번 이제 대충 조금 닦아주시고 거칠게 그러니까 거칠다는 말은 여기서 각으로 직각 혹은 직선으로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런 케어를 받고 있었구나. 이런 데서 아마
어느 정도의 그 정신과 혹은 심리치료의 역할을 또 민간에서 담당하는 분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선생님 얼굴 안 나오게 찍을 테니까 사진을 좀 혹시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발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그 공기청정기처럼 뭔가 그 막 어쨌든 뭐 각질 케어를 하니까 막 뭐가 뭐 거스러미 같은 게 좀 날아다니기도 하고 발톱도 사실 여기저기 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흡수한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약간 먼지 빨아들인 것 같은 그런 걸 밑에 놓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하나하나의 기구들 또 이게 물어봤더니 국가 자격증이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식한 얘기죠. 제가 되게 무식한 얘기인데,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되게 많은 발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가, 막 이런 생각도 혼자 하고, 막 각질이 남아있으니까 감점 뭐 이렇게, 예. 그건 발톱이 충분히 둥글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마이너스 뭐 이렇게 그런 좀 어떤 그런 시험들이 있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작은 대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더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막 회원권 끊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더 잘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미묘하게 발톱의 겉면을 깎고 그리고 그게 되게 미묘한데 보통 발톱 밑을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주로 거기에 살이 쓰이는 용도는 이제 고문용이죠. 예,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예, 상대방이 내놓기 원치 않는 정보를 내가 얻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부위가 그 발톱 밑, 이렇게 손톱 밑 이런 부위인데, 거기를 한번 이렇게 또 그런 미묘한 섬세한 기계로 이렇게 훑어서 뭔가를 이렇게 제거해줘요. 뭔가 거기 쌓인 먼지일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건드려지는 순간 조금 긴장했거든요. 이분이 전문가긴 하지만 어쨌든 내 발은 처음이니까 뭔가 되게 아프게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뭔가 왜 발톱 너무 바싹 깎았을 때 아플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까 봐 걱정했는데 딱 뭔가 적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슨 뭐 크림 같은 거 이제 발라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거든요. 예. 지금 약간 흥분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다 봤을 때 내 발톱이 혹은 그 주변이 이렇게 깔끔하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느껴진 것은 처음이다 라고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저한테 근데 이 손톱도 안 해보셨는데 발톱을 이렇게 하러 오신 게 되게 큰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기일 것까지 이건 조금 뭐지? 그래서 뭔가 좀 끼워 팔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통 그 샵에 오시는 여자 손님들이 손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발을 맡기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 손님인데 뭐 발을 안 하셔서 그냥 아직 뭐 여름이 아니니까 샌들처럼 이제 발가락을 내놓을 일이 없으니까 안 맡긴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어떤 케어를 받을 땐 그렇지 않은데 발은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뭘 트듯이 사이가 좀 친해져야 이제 뭔가 내놓는다던가 좀 민망해하면서 내놓는 되게 은밀한 부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묘했어요. 왜 묘했냐면 일단은 참 나노 단위로 수치심을 느끼는구나 우리 여자들은. 우리 아니지. 우리 쟤네 여자들은. 예. 그래서 얼마나 이 미용의 영역이 촘촘할수록 여성 젠더의 삶의 피곤으로 얹어지는지에 대한 생각도 바로 좀 들었고, 용기라 좀 흥미로운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 케어를 받고 차까지 올 때 그 용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용기라는 단어가 되게 크다고 느껴졌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 화장 안 하고 그냥 뭐 맨 얼굴로 나왔네? 용기 있네? 할 때 그런 용기? 약간 그런 유격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느끼면서 하지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일을 하고 또 네일샵이 많아지고 그러는지 알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분들을 괴롭힐까 생각도 했어요. 귀에서 피 날 때까지 말하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혼자 그분의 애환까지 상상하면서 주차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또 되게 바로 이제 그냥 차를 타고 집에 왔었어야 됐는데 반가운 또 사인이랄까요? 를 발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그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다이소였는데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가는 길에 운명처럼 다이소가 있었고, 저는 다이소를 가면 되게 한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물건들을 한참 구경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다이소에 나왔는가 또 되게 궁금하고, 또 왜냐면 이게 해가 다르게 그 커버하는 상품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이소에 있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있고, 또 하나는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예용으로 나온 뭐라 그럴까? 원예용으로 나온 무슨 삽인데 그게 시체를 묻을 때도 더 유용하더라. 그게 뭐 좋은 예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압축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압축봉을 어디다 쓰냐? 옛날에는 그냥 옷장에 뭘 걸 때 쓰는데 막 한때 그 수납 선생님들이 압축봉에 또 굉장히 환장하시던 그 시절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럼 막 부엌 싱크대 밑에 어디를 또 압축봉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뭐 어떻게 거는 수납을 하고 막 이렇게 거기를 또 뭐 압축봉 여러 개로 선반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막 그 키친타올 이런 거 올려놓고 막 이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나도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보면. 실제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괜히 모든 상품들을 살펴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집게 하나를 사러 갔더라도 문구 코너, 세탁 코너, 부엌, 그릇, 원예, 자동차, 뭐 철물 이런 것들을 다 살핍니다.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제 사유를 하는 거예요. 얘가 가위라고는 하는데, 얘를 내가 최대한 이 가위라는 것을 잊고 사용한다면 이 자름이라는 기능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죠. 예. 시간이 금이죠. 예. 바꿔주지 않지만 뭐 금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번에 막 그 진료를 보러 갔을 때는 막 제가 어디 막 그 갇혀있다가 나온 사람처럼 어지럽고 사람이 많은 애가 무섭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물론 그 다이소가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낮 시간이고.
근데 또 물건들에 쏙 빠져가지고 한참을 또 시간을 보내고 주차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일샵에서 그 주차비를 커버해 주셨지만 거기에 또 초과 금액을 일부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요. 마땅한 지출이죠. 네. 그쵸, 그 정도는 진짜 지불에 마땅하죠. 제가 그 다이소에서 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어제 눈이 좀 오길래 오늘 아침에 도로 상태가 괜찮을까 오랜만에 운전을 하는데 좀 또 한번 크게 또 해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좀 서울은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눈도 왔고 비도 왔고 그래서 이게 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도로가 조금 젖어 있는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병원에 갔다 온 지 거의 7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약간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어요. 저는 본래 바깥 사람이었던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일 케어샵에서 있었던 모험과 이 흥분이 전해질까 해서 그 사운드를 좀 기록도 하고 전하고 싶기도 했어요. 사실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집에 또 누가 놀러 오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이반자의 솔직히 좀 잘 만든 것 같아. 웽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반지하의